안녕하십니까. TK정형외과 김태균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그 치료법을 병의 상태와 증상의 상태, 그리고 환자분의 여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본인에게 딱 맞는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관절경 수술이 있고 절골술이 있고 인공관절술이 있습니다. 인공관절술을 하는데 반치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오른쪽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안쪽만 닫혀 있는 경우에는 그쪽만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대쪽 외측이나 십자인대, 이거는 그대로 놔두는 거죠. 장점은 수술 과정이 신속하고 회복이 조금 더 빨라요. 그리고 합병증도 낫습니다. 인공관절하면 감염, 출혈, 또 수혈해야 되는 게 무섭거든요. 기능이 우수해요. 무릎이 좀 더 많이 굽혀지고 느낌도 좀 더 내 무릎 같고,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된다. 보통은 한 20년쯤 후에 수술을 해야 될 수 있는데 마모가 되면 재수술을 하는 것이 전치환술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어서 절개를 조금 늦게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과정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시계 고치는 거랑 비슷해요. 괴종시계 고치는 건 쉽잖아요. 근데 쬐끄만 시계, 손목시계 이거 고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적응증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한된 경우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치환술에 비해서 인공관절이 가동형이 좋으냐 고정형이 좋으냐,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뭐를 선택해서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상 환자를 이렇게 엄격하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헌상에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 인도에서 오신 선생님들과 함께 문헌 고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시행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측에만 관절염이 있고 반대쪽이나 슬개골은 괜찮은 경우, 다리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 저희 기준으로는 9도, 그리고 무릎의 신전 제한이 20도 이내, 측부인대나 십자인대가 괜찮고 아픈 것이 주로 안쪽에만 아프고, 나이로 봐서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기에는 너무 젊은 65세, 아니면 가능하면 합병증 없이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연세가 좀 높으신 분 75세 이상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수술하는 게 좀 더 까다롭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술하는 지침을 상세하게 정해놨습니다. 원칙은 안전하고 정확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술 절개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절개를 가하고, 내측 측부인대는 심부인대는 절제를 하고 천부인대는 보존을 하고, 경골 절제는 4mm 이내로 최소한으로 한다. 저걸 많이 자르면 골절이 생길 수 있고요. 변형 교정은 최대 6도. 그래서 옷자다리가 9도다 그러면 6도를 교정하면 3도가 남기 때문에 3도면 정상 다리인 겁니다. 그래서 연골 두께를 9mm 정도로 하고, 시멘트 고정을 할 때 너무 세게 치면 뼈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가볍게 눌러서 고정하는 수술 방법을 개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안 되면 결국은 종결자 치료에 해당하는 게 무릎 전치환술입니다. 왜 종결자냐면 망가진 관절을 대체하고 변형을 교정하고 인대를 복원하기 때문에 통증도 없어지고 다리도 똑바라지고 기능도 좋아집니다. 관절 수명은 요즘은 30년 이상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손상 기준이 있는데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절염의 정도가 3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관절염의 기수는 관절이 얼마나 닳았나, 그리고 다리가 얼마나 휘었나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저 위에 아래 엑스레이에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1기, 2기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3기, 4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기준으로 전치환술을 고려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증상이 삶의 질이 훼손될 정도로 내가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느낄 경우. 세 번째는 나이를 고려합니다. 대략 60세는 넘은 경우, 왜냐하면 관절 수명을 30년 정도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90세 되기 전에. 왜 90세냐? 제가 서울대학에서 근무할 때는 80세로 했어요. 근데 그동안 세월이 지나서 요즘
80세는 노인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80을 기준으로 따지면 수술을 받으면 멀쩡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이쪽에 와서는 제가 90세로 정해서 하고 있고요. 건강 상태를 봐서 지난번 방송에서 설명드린 저 노인은 사실은 조금 지나친 감은 있지만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죠. 저런 정신을 가진 분들은 노인이라고 그래도 노인이 아니죠. 건강 상태가 본인의 신체 건강, 정신 건강도 중요하고 가족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술할 때 치료비도 들어가고 재활 과정이 어렵고 수술하고 나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려면 가족의 화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 관계도 잘 살펴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 판단이죠. 결국은 저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내가 이분 수술을 해드리면 이분의 삶이 분명히 좋아지겠구나 확신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할 때 수술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수술하는 과정은 5단계입니다. 저렇게 이제 관절 표면에 인공관절을 심는 건데 피부 절개를 필요한 만큼 대략 10cm에서 15cm 정도 어느 정도 하느냐 필요한 만큼 엽니다. 대개 근육이 많거나 다리가 뚱뚱한 분들은 조금 더 열어야 되고 날씬한 분들은 조금 적게 넣고 관절을 노출시킨 다음에는 표면을 골절제를 하는데 인공관절 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뼈를 드러내고 인공관절을 심는 건 줄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표면만 깎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렇게 인공관절 표면을 바꿔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인대를 좌우 앞뒤 인대 균형을 맞춰줘서 인공관절이 들어가서 관절이 안정적으로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을 저렇게 고정을 하는 겁니다. 의학용 시멘트를 쓰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닫으면 되는 겁니다. 대략 이렇게 수술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인공관절이 결과가 좋고 어떤 분들은 안 좋고 어떤 분들은 30년을 쓰고 어떤 분들은 10년도 안 돼서 망가지느냐 보면 인공관절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인공관절의 종류가 있습니다. 또 수술기구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의료진의 기량도 중요합니다. 수술하는 의사, 또 팀, 병원 시설도 중요하고요. 환자분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감염력이 무섭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재활협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치매가 있거나 우울증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대학에 있을 때 저한테 수술받은 분들 대상으로 한 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8%, 100명 중에 8명이 수술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만족을 못하나를 따져봤더니 관절로 인해서 만족 못하는 경우가 50%, 50%는 우울증이 있거나 척추 고관절에 질환이 있는 경우예요. 이런 거를 저희가 학계에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 결과가 좋아서 내가 2009년도인가에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 만족 못하는 경우에 가장 큰 원인은 아직 나을 때가 안 됐는데 수술한 지 2달, 3개월 됐는데 너무 아파서 못 살겠다 이런 경우예요. 사실은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걷는 게 편안해지는 거는 1-2달은 돼야 되고요. 일상생활이 편안해지는 거는 3개월, 그리고 많이 편안해지는 건 6개월이에요. 그래서 6개월, 1년이 되기 전에 완벽하게 좋아지기를 바란다. 그러면 불만족의 원인인 거죠. 그래서 이걸 따져서 기간이 충분한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이 생겼다. 감염이나 불안정성이 있다. 그러면 물론 만족을 못하죠. 세 번째는 척추나 고관절에 질환이 있어도 그럴 수 있고, 우울증이나 치매가 있어도 그럴 수 있고, 아주 중요한 경우는 수술 적응증이 되지 않는데 하는 경우예요.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데 아프다고 수술했다. 이런 경우에 수술하면 만족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전에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 큰 상을 받은 논문이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만족 못하는 경우에 가장 큰 원인이 저렇게 아직 수술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3기가 되지 않았는데 수술한 경우에
불만족하는 경우가 제일 높다라는 논문이 큰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만족 못하는 분들 사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아유 이거 수술하기엔 무릎이 아까웠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불만족한다 그러면 이런 원인을 따져가지고 잘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죠. 합병증이 있으면 합병증을 해결을 하고 아직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안심시켜드리고 재활을 잘 도와드리고 척추나 고관절에 병이 있다. 그러면 별도의 치료를 받도록 해드리고 우울증이나 치매가 있다. 그러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해드리고 너무 잃는 무릎에 수술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환자분은 워낙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통증이 심하셨기 때문에 통증에 조금 예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친구와 사는 것처럼 이 정도 불편한 건 더불어 산다. 그리고 운동으로 근력 키우는 걸로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이 사진은 제가 수술하면서 저희 팀들과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수술을 실제 진행하는 거는 제가 하지만 제가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저 수술 팀들이 있습니다. 사진에는 저 포함해서 4명이 있지만 환자 머리맡에는 마취과 선생님, 또 마취를 도와주는 분, 저 수술을 도와주는 수술 인력, 또 인공관절 기구를 챙겨주는 분들, 그래서 대략 7, 8명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뒤에서 수술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건강을 보살피기 위해서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서 묵묵하게 일하는 팀들께 의료진 그리고 간호사, 보건의료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서 저 사진을 넣었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성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는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치료에 효과가 없을 때, 그리고 본인한테 꼭 맞는 수술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관절경 수술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휜다리가 있으면서 내측에 관절염이 있고 젊은 연령인 경우에는 휜다리 교정술을 고려할 수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안쪽에만 관절염이 있는데 휜다리가 별로 없다. 이런 경우엔 반치환술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삶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고 연세가 60세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전치환술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